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내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지난 7월에 겪은 정말 특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시민과 경찰이 어떻게 완벽한 호흡을 맞춰 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파출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민원인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업무상 중요한 전화를 받으시다가 파출소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여성분의 표정과 행동이 평소에 보던 민원인들과는 달랐거든요. 전화는 하고 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 그 여성분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보이스피싱 도와주세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즉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 여성분은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통화 중이고 그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였어요. 정말 기지가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만약 말로 경찰서 왔다, 도와달라고 했다면 전화 너머의 사기범들이 즉시 알아차리고 도망갔을 테니까요. 저도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종이의 요구사항? 이라고 써서 조용히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그 여성분이 다시 종이에 돈이라고 적어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필담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상황이었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종이에 질문들을 적어가며 상황을 파악해 갔습니다. 얼마? 960만 원. 어디서? 은행에서 인출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했나요? 금융감독원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필담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상황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 여성분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한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은 당신 명의로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 수사를 위해 현금을 인출해서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했던 거죠. 여성분은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96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어요. 그리고 사기범들이 지정한 약속 장소로 가던 길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가는 도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왜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하지? 정말 이게 맞는 절차인가?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결국 약속 장소 근처에서 우리 파출소를 발견하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신 거죠. 만약 그대로 약속 장소에 갔다면 960만 원을 모두 잃었을 테니까요. 저는 필담을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동료들과 긴급히 작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 가서 수거책을 잡자. 이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 제복을 입은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면 수거책들이 즉시 눈치채고 도망갈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의 움직임을 매우 경계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철수하거든요. 하지만 사복을 입고 일반인처럼 행동한다면 수거책을 속여서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저와 동료 2명이 급히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캐주얼한 옷들로 말이에요. 청바지에 티셔츠, 운동화 차림으로 완전히 일반인 같은 모습으로 변신했죠. 그리고 그 여성분에게 작전을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이것도 종이에 써서요. 저희가 사복으로 갈아입고 함께 가겠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 주세요. 수거책이 나타나면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여성분도 흔쾌히 협조해 주셨어요. 오히려 경찰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든든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번화가의 한 지하철역 근처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수거책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좋고 일이 끝나면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장소였죠. 저희는 여성분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거책이 어느 방향에서 나타날지 혹시 다른 공범들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생각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거든요.
수거책 외에도 주변에서 상황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경찰이나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죠. 다행히 주변에는 특별히 수상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평범한 시민들만 지나다니고 있었죠. 약속 시간 10분 전쯤 여성분이 도착하셨어요.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자연스러운 연기였어요. 저희는 떨어진 곳에서 여성분을 지켜보면서 수거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반인인 척 스마트폰을 보거나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위장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정말 긴장됐어요. 수거책이 정말 나타날까? 혹시 우리가 함정에 빠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때로는 경찰을 역으로 속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짜 정보를 흘려서 경찰을 엉뚱한 곳으로 유인한 다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여성분의 진술과 전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진짜 보이스피싱 상황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정말로 한 젊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국인이었어요. 동남아시아계로 추정되는 남성이 두리번거리면서 여성분을 찾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즉시 긴장했어요. 드디어 수거책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 남성은 여성분에게 다가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마 본인이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거예요. 여성분도 정말 자연스럽게 대응하셨어요. 전화통화를 끝내는 척하면서 그 남성과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희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일찍 나서면 아직 돈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라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 수거책은 아무런 의심 없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여성분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이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려는 순간 저희가 움직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저와 동료들이 동시에 신분을 밝히며 그 수거책을 제압했어요. 그 순간 그 남성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완전히 당황하면서 경찰? 하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아마 자신이 이렇게 쉽게 잡힐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보통 수거책들에게 위험하면 바로 도망쳐라, 수상한 상황이 있으면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킨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거책을 제압한 후 바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 수거책은 20대 초반의 외국인 유학생이었어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온라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쉬운 아르바이트, 단순히 물건을 받아서 전달만 하면 되는 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처음에는 이게 범죄인 줄 몰랐다고 했어요. 단순히 택배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받아야 하는 것은 택배가 아니라 현금이었고 전달해야 하는 곳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받은 다음에 연락을 기다리라고만 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조직의 연락처를 알려준 상황이라 빠져나오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이런 식으로 순진한 외국인 학생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국 사회와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쉬운 아르바이트라고 속여서 범죄에 가담시키는 거죠. 그 학생도 결국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범죄에 가담한 것이 맞지만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루에 50만 원을 주는 아르바이트가 정상적인 일일 리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라면 더욱 의심스러워야 했고요. 하지만 돈이 급했던 그 학생은 그런 의심들을 무시하고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한국에 공부하러 와서 꿈을 키워나가야 할 나이에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서 인생이 망가질 뻔했으니까요. 수거책을 검거한 후 저희는 그 여성분께 자세한 경위를 들어봤어요.
여성분 말씀으로는 아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상대방은 굉장히 공손하고 전문적인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예방팀의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불법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무슨 불법 대출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반박했지만 상대방이 여성분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은행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고객님,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객님이 직접 현금을 인출해서 임시 안전계좌로 이체하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계좌가 동결되어서 돈을 꺼낼 수 없게 된다면서 여성분을 재촉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상대방이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개인정보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점점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은행에 가서 96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했던 거죠. 하지만 은행에서 나오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금융감독원에서 왜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하지? 정말 이런 절차가 맞나?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에 우리 파출소를 발견하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하신 거죠. 만약 그냥 약속 장소에 가서 돈을 넘겨줬다면 960만 원을 모두 잃었을 테니까요. 여성분께서는 정말 다행이다. 경찰분들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계속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뿌듯했어요. 시민 한 분의 기지와 저희의 신속한 대응이 맞물려서 범죄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만약 그 여성분이 마지막까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돈을 넘겨줬다면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아예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창의적인 대응 방법이 때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종이에 써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나 사복을 입고 잠복 작전을 펼치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시간적 압박감을 주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수법들이 정말 정교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약점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수거책들이 생각보다 경계심이 낮고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아마 조직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일회성으로 쓰고 버릴 생각으로 모집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약점들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수법들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 개인정보까지 미리 파악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속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것을요.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서, 국세청, 어떤 기관이든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현금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라도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저희 경찰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신고 하나하나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